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면, 지난주 증시는 웬만한 국가들은 다 올랐어요. 중화권 증시 정도 제외하고는 한 3% 정도 전후에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슈를 좀 보면,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는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무난했다. 경기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게 있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무난하게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정점 대비 빠졌잖아요. WTI 기준으로 보면 국제유가가 한 95달러 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좀 진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제 관세 인하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곡물 수출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폭격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공습 이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과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일부 제공된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상승을 돕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도 어지간하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징적인 게 넷플릭스, 테슬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넷플릭스는 4월에 35%인가요? 하루에 이제 하락폭이 폭락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빠져내려왔죠.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그때부터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오히려 실적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나쁘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이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마이너스 나온 종목을 보면 맥도날드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게 4주인가 연속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자산 같은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어떤 측면으로 매수세가 들어갔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는 이제 주말에 빠져서 목요일까지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주말에 이제 시게이트의 실적 부진,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하향한 일부 보고서 때문에 이제 밀린 게 좀 있었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도 좀 무난했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봐도 우리나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이거 공매도 되게 많은 종목이고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좀 많이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 하나금융 많이 올라갔고, 포스코가 그동안에 주가가 좀 부진했던 종목인데 이제 음봉이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이제 조금 돌아서는 게 특징이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3주 연속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폭락하지 않는다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 마감할 수 있는 월봉상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 자체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가 은근히 좀 좋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괜찮아서 성화이텍 이런 종목이 8% 이상 올라갔고, 2차 전지주 LNF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자꾸 종목들별로 선별적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면서 올라갔고, 통신장비주 움직임도 괜찮았고, 수급은 사실 뭐 SM이라든가 뭐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들 수급이 기관들 중심으로 보면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시세는 별로 덜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급으로 보면 이제 좀 꾸준하게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매수하고 이렇게 이제 충돌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의 매수 불고 이제 엔터주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대체로 좀 전반적으로 웬만한 업종들은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FOMC 회의입니다. 현재는 0.75 인상 확률 80%, 1%포인트 인상 확률 20% 정도, 8대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쨌든 0.75보다 낮게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0.75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이미 적응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폭입니다. 그것도 두 달에 연달아서 1.5%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1.5%포인트 올리는 건 뭐 1년 내 올리는 거 정도를 두 달 만에 올리는 거거든요. 뭐 대단한 폭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현재 여건상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0.75 인상 확정하고 9월 회의부터는 0.5, 그 다음 나머지 회의에서 0.25로 가는 분위기가 될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된다면 피크아웃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긴축도 이번이 최대 피크다, 그 다음부터는 0.5 또는 0.25로 바뀐다 이런 그림이 될 거고, 나쁜 시나리오는 0.75는 뭐 그대로 갈 것 같고, 며칠 안 남았는데 급격하게 1.0 올릴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9월에도 0.75로 가는 그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양적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빅 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지고 그럼 양적 긴축도 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이 되고 지수는 이제 박스권 하단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미국의 성장률이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느냐, 긴축 피크아웃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요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거 사례를 보고 이게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빨라서 과거 사례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애매하긴 한데 이게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했었던 사례를 본 거거든요. 금리 인상하면 첫 3개월 동안에는 뭐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 반, 내려가는 경우 반반이었는데 이게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잖아요. 제대로 올리기 시작한 거.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6개월로 가고 있는 중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이 6개월이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확률상 75% 확률로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까지는 시장이 과거 통계상으로는 확률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12개월, 1년 후에 봤더니 100%다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이 패턴대로면 지금부터 9월까지는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 75%, 빠질 확률 25% 정도 되고 내년도까지는 100% 확률로 올라가야 정상인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저 때는 대부분 금리 인상 해봐야 뭐 0.25씩 올렸는데 이번에는 워낙 세게 올려서 이제 그게 조금 리스크가 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건데 지금 벌써 미국 언제부터 금리 내릴까? 이거 설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금리 내릴 거야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2024년도 상반기에 내릴 거야가 그 다음 확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가 오히려 내려간다.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올릴까 말까 정도고 이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게 사실 좋게 보면은 금리 인상 피크아웃으로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저러는 거겠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뭐 언론사에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줄타기 중이라고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물가만 잡을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할까?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살짝 담그는 경기 침체라면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살짝 담근다라는 기준은 이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1% 이하, 1.0 이하, 뭐 0%대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 거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2%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건 좀 심각한 침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 수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은 기업들의 실적, 특히 이제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램리서치,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줄줄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수요일 이후에 나오는 램리서치라든가 이제 애플의 실적이 되게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면 일단 실적은 피크가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해 어떨 거다 얘기하는데 좋을 거다 얘기하는데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실적이 나쁠 거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세게 나올 거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근데 그게 오히려 진정이 돼서 회사들이 엄살 떠는구만 또는 다 반영됐잖아. 이런 분위기로 가느냐. 요거는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FMC 이후에 경기 침체 구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MC가 이제 되게 세게 나서 이렇게까지 금리 올리고 양적 긴축도 시작되는데라고 해서 경기 침체 구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물가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갈 수도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요 구도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4주 연속해서 순매수 할 거냐 지금 3주 매수 들어왔거든요. 되게 희귀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시장은 어떻게든 이제 6월 초반에 6월 후반에 찍어줬던 고점에서 한번 밀렸는데 그 멀리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그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 쪽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외국인들 순매수한다라는 것도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주는 환율, 금리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대장주 구도도
이제 뭐 게임주 이런 게 변동성이 되게 심하죠. 그다음에 엔터주는 수급이 충돌하고 있는데 기관은 죽어라고 사고 외국인들은 팔고, 물론 종목별로는 또 반대도 있습니다. 그런 구도가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주도 이제 기관 연기금 투신이 또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약 바이오주라든가, 근데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근데 좀 윤곽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골고루 다 올라가는 장세에서. 그래서 요 2차 전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도가 이번 주에 더군다나 FMC 전후에서 좀, 이거는 계속해서 수급이 붙는구나라는 업종이 나올 수 있어서 이걸 좀 주목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3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매도 피크 치고 줄고 매수 이런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나라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대만, 우리나라, 이제 그리고 인도까지 이렇게 3개국을 동시에 다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하락해서 안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해 준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이 구도가 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은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예, 이렇게 구도가 일단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아래 쭉 내려가면 금융주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게 특징적인 모습이고,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 쪽, 예를 들어서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좀 달라요. 근데 약간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업종별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이런 거보다는 좀 골라 담는다라는 느낌? 네, 근데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매수하는 거, 자동차하고 연결되는 종목들이 좀 포진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으로 본다라면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 첨보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일부, 또는 이제 소재 쪽 동진세미캡, 하나마이크론, 뭐 PSK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게 특징이고, 엔터주, 그 다음에 이제 JYP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게 좀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별 구도라든가 업종 내에서 종목들별로 골라가는 그런 구도니까 이런 것들도 잘 좀 주중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걸로 쭉 밀고 가는지 이런 구도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중에 제가 또 추가적인 어떤 내용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또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좀 구독하기와, 예, 좋아요도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